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저희는 사회복지학부 19학번 박주은, 문지원, 서보경, 강기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2019년 동계방학에 사회복지학부에서 지원하는 학습여행에 참여하였던 것과 그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래는 학습여행을 다녀온 후 개강하고 신입생 여러분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해야 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의 발발과 그로 인한 대면 강의 취소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의 발표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떻게 학습여행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고 그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학습여행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학습여행에 대한 팀원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회복지의 뜻이 있어 이렇게 사회복지학부에 진학하였습니다. 4명 모두 사회복지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사회복지의 갈래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다 학술적인 활동으로 아동과 청소년 사회복지에 대해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들의 학술여행 후기가 떠올랐고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다 함께 뜻을 모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학습여행이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학생이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개인적으로 탐방하는 과정은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공문 없이 학생 한 명이 탐방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학습여행은 이러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술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 간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으며 방문을 통하여 실제 업무 현장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학습여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습여행의 주제는 바로 아동 청소년 특파복입니다. 여기서 특파복이란 샅샅이 더듬어 살피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인데요. 관심 주제인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더 깊고 넓게 탐구해보기 위해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사회복지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학습여행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여행 1일차의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당일 아침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였고 점심을 해결한 후 2박 3일 동안 묵을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첫 번째 기간인 시소와 그네로 이동하였습니다. 시소와 그네는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인터뷰에 앞서 사회복지사님께서 기간의 설립 배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동 방임이나 성폭행 등 영유아에게도 복지가 분명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지원할 만한 복지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인 영유아들에게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조기 개입,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곳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기관과 연락하여 미리 인터뷰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정리해서 전달해드렸고 방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인터뷰 과정에서 생각난 추가적인 질문사항을 여쭈어보며 기관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질문사항으로는 이런 현장에서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현장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며 사례 관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기관 사회복지사님들께서 저희의 질문에 대하여 실무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고 현장 업무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습여행 2일차는 호텔 내 조식을 먹고 두 번째 기관을 방문한 다음 점심 식사 후 세 번째 기관을 방문하는 조금은 빡빡한 일정으로 구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두 번째 기관 방문은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 방문한 곳은 용산교육복지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뷰에 임하기에 앞서 용산교육복지센터에 대해 기간 사회복지사님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사회복지사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거점 학교가 아닌 예산만 투입되는 일반 학교와 인력과 예산 투입이 전혀 없는 비사업 학교에 다니는 교육복지 대상자를 돕는 기관으로, 다시 말해 일반 학교와 비사업 학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주로 학교 교사의 역량을 기르고 교육복지령의 힘을 키워 학생들이 잘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원을 모아 학교와 연결을 돕는 네트워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인터뷰 질문을 정리하여 보내드렸는데, 주 내용은 교육복지 협력망이 무엇인지,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자원은 무엇이 있고, 학교와 기관 간의 협력 구조는 어떻게 구축하고 진행하는지 등이 있었으며, 사전 질의에 대한 인터뷰 답변 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학생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의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용산교육복지센터 기관 방문을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현장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시립몰래 청소년센터에서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취소하여 아쉽게도 저희의 학습여행은 두 기관반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기관 방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날입니다. 기관 방문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서 저희는 이날 다 함께 보통의 거짓말이라는 전시회를 다녀오고 낙원상가 등 서울 시내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모든 일정은 마스크를 끼고 안전에 유의하며 다녔고 2월 5일 저녁 다시 KTX를 타고 대구로 돌아오면서 모든 학습여행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서울에서의 학습여행은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클라이언트 혹은 타깃관과의 라포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 글로만 배웠었던 것을 실무자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적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노력하고 경험해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조금이나마 나눠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그만큼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 함께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간 학습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장 업무의 진행 과정과 장단점 등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학습여행에 참가하여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 특화보기 학습여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